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송순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에서는요, 퍼스널 브랜딩 전략 첫 번째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다음 5강에서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 두 번째를 같이 이어서 학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강과 5강의 내용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강 퍼스널 브랜딩 전략에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물음표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나타낼 때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인 스스로 이 이미지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마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스킬적인 부분들을 한번 인지를 잘 해두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에서 자아라는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이번 큰 주제도 자아 이미지의 이해이기 때문에 자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자아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아라는 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이제 지각하는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아는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자아를 만들어 준다던가 너의 자아는 무엇이야 라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아는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결정된 증거 집단 내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사고와 느낌 등의 총체적인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그냥 개개인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냥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 다양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소속되어 있기도 하죠. 혹은 친구 집단에서도 나의 역할이란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A 친구 그룹과 또 B 친구 그룹, 또 C 친구 그룹 내에서의 나의 이미지는 또 다르게 다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내에서 생각하는 나의 사고나 그리고 느낌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자아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이미지가 무엇인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아 이미지라는 건요, 셀프 이미지라고 해서 타인과 구별됩니다. 모두가 동일한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난 저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인물들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구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심상으로 인하여 떠오르는 특별한 현상이나 느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혹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나 느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심성이라는 거는 내적 이미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겠죠. 이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자아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적 이미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던 나의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 이미지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변화하기는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변화에 따른 5단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용모적인 부분에서 이 패션 부분,
가장 1단계에서는 사실은 헤어스타일이랑 메이크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이 패션 이 부분들은 외적인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켜서 또 시각적인 부분으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또 공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 나라는 인물, 또 자아 이미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욕구와 습관에 의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태도로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와 습관에 의해서 작용해서 표정과 외모, 또 언어와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신나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면 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좋은 일 있어? 어떤 좋은 일 있어? 혹은, 안 좋은 일 있어? 굉장히 근심 걱정 많아 보인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 내적인 면이 외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사실 표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학습에서도 표정, 첫인상의 중요성에서 호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부분이 얼굴은 이제 내적인 부분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대로 바로 표출되기 때문에 표정이나 외모 또 언어와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자아 이미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아 이미지는요. 개인의 마음인 심성을 바탕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심성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심성은 뇌에 인지되어 생각과 행동, 습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개인의 생활 양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심성이 고운 심성 혹은 이제 못된 심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이제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심성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뇌에 인지되어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되고 혹은 버릇화되고 해서 나의 생활 양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영역은요, 단순하게 뭐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상대방에게 예뻐 보이고 혹은 멋져 보인다던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적인 부분부터 탄탄하게 변화를 이뤄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로서는 스스로도 먼저 내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자아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를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역할로서 수행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내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사물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좋게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내적인 심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자신의 인성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적인 부분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드렸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도 만약에 고객에게
어떤 내적인 부분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영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고객 스스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속 뭔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준다던가 관리를 해주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셔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라는 영역은 공부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아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현실적 자아 이미지라는 건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아 이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자아 이미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 자아 이미지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이미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하나라고 이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절대 아니지만 이 자아라는 큰 틀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선 조금 유도리 있게 좀 변화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에서 이렇게 잠정적인 자아 이미지도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상적 자아 이미지는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지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적 자아 이미지는 현실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이 이상적 자아 이미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의 또 핵심 요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지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아 이론을 이상적인 거는 굉장히 잘 이제 긍정적으로 구축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이미지를 설정을 해두고 내가 그 이미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사회적 자아 이미지는요, 타인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 자아를 돌아보는 자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아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물을 보고 인물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은 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다 라고 느낄 때도 있고, 반대로 저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약간 자아 성찰하는 계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계기들로 형성되는 게 사회적 자아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타인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저렇게 비슷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 노력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네 가지의 자아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이 자아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객관화되어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아 이미지의 형성 요소를 먼저 작은 단위로 살펴보고자 해요. 이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 첫 번째로는 감각과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부분과 지각적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감각은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장된 기억은 주관적 경험으로 인해 느낀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적,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동안 기억들이 저장되면서 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스스로 느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A라는 사람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르게 인지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면 다른 날에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 이럴 때는 내가 좀 이런 느낌을 받았지. 혹은 이런 사람을 만났었는데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내가 겪었던 사람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 이 사람도 나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또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습에서 첫인상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인상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이 감각적인 부분을 이제 발휘하여서 또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아 이미지 형성 요소로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각적인 부분은 자신의 감각을 선택하고 해석하여 외부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과 지각은 신체의 오감을 통하여 자극을 받은 내용을 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으로 인해서 이 감각적인 부분이 지각되어서 또 상대방을 인식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감각과 지각 그리고 욕구와 행동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와 행동은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욕구와 행동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나 태도나 가치관 등의 많은 요소들이 이 욕구와 행동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생성된 욕구는 대인관계나 조직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행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만약에 욕구가 많이 변화하게 되면은 생각과 행동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주려면 이 욕구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욕구라는 것은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과연 어떤 단계로 또 어떻게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을 나타내는지 그 자세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1단계로서 생리적인 욕구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음식과 수면과 성 등과 같은 원초적인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생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요.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안전의 욕구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추위나 질병,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만약에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칭찬과 대우, 또 집단의 일원의 구성원이 되고 싶고 또 우정과 애정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칭찬 욕구가 발생한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 욕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그 중간 뭔가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아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우를 받아서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속의 욕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이미지도 이 소속의 욕구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자아 존중 4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아 존중 단계는 존경, 가치, 명예,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욕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아 존중의 단계는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명예를 갖고 또 능력을 대우받으면서 스스로 자아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로운 욕망도 느끼는 것도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계, 이 총 4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자아 실현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 욕구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고 또 성취감, 또 능력을 활용해서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안전의 욕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거나 우정과 애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소속감, 사랑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자유로운 욕망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과 가치, 또 명예, 능력, 대우, 자아 존중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충족이 되면은 이 최고 수준의 단계인 스스로가 인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자아 실현 단계를 목표로 해서 욕구와 행동을 계속 이제 변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지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와 행동 단계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세 번째 요소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이미지 형성을 하는 이제 요소로서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 삶의 유형인 동시에 인생관, 그리고 생활관 등을 포함한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은 한 사람의 행동 특성을 다른 사람의 행동과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만의 그런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 특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그리고 또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법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의 양식 또는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해진 생활 문화가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된 이제 집단의 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행동 양식들이 있고 또 그것을 형성하는 생활 문화 등이 내재적으로 쌓이면서 나의 생활 습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계속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감각과 지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욕구와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유형이자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패션 스타일도 포함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외모적인 부분이 왜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패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학습이 이뤄질 예정이긴 한데요. 의복에 따라서 그 의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의복이 나타내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관계나 문화예술, 여가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의 개인적인 생활 양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외모와 개성을 추구하듯이 이 삶의 유형,
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몽타주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몽타주 실험에서 이 몽타주는 우리가 범죄에 사용되는 이제 어떠한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떠한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 사람의 인물을 이제 추정되는 단서들로 인해서 얼굴을 그려내는 걸 몽타주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그 범인은 뭐 눈꼬리가 길고 혹은 코가 굉장히 이제 길다던가 납작한다던가 혹은 입꼬리가 굉장히 올라갔다던가 내려갔다던가 등등 다양한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를 한 것을 듣고서 몽타주 화가가 몽타주를 그려내는 것을 바로 이제 몽타주라고 얘기도 하죠. 이럴 때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몽타주 실험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캠페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부사에서 실험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왼쪽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몽타주 화가가 그려낸 것이고 이 오른쪽은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를 그려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의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떠한 인물은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몽타주 화가는 이제 스케치북 도화지 앞에만 서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나타내는 말들로 이제 나는 어떻게 생겼고요. 그리고 제 코는 어떻고, 제 입은 어떻고, 그리고 뭐 저는 주름이 어떻고, 뭐 머리카락이 길고 등등의 자기 인물 묘사를 해서 그려낸 그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라본 나의 이미지를 묘사한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은 제3자 타인이 이제 랜덤으로 어떤 타인이 이 인물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것 같고요. 어떻게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등등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줌으로써 몽타주 화가가 그려낸 사진입니다. 이 몽타주 화가는 실제 인물을 보지 않고 들은 정보에 입각해서 그려낸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실제 인물은 이분입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이분을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바라본 경향을 살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인물을 이제 비슷한 실험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동일한 값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본인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결점이 더 눈에 보인다던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반면 타인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이고 좀 호감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에서 나타내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너무 객관화시키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좋은 점을 내세워서 그것을 장점과 강점으로 강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단점을 축소시키는 걸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부분을 싫어해서 완전히 이제 바꾸고 싶어 하기보다는요. 단점을 축소화시키고 또 장점을 강화시킨다는 그 전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자아 이미지의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아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